자, 요게 여기 밑에 보시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년 4월 27일 날 발표된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그러니까 보시는 왼쪽 오른쪽 하여튼 이 끝에 합계라고 돼 있는 거에 보시면 이 합계라고 돼 있는 거에 보시면 34만 934명.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선발하는 총 인원은 34만 명 정도가 된다. 34만 934명. 전년도보다 3,300명 정도가 적죠. 근데 2023학년도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000명 정도가 적은 인원이다. 뭐 정확히는 8,200명 정도가 적은 인원이지만 근데 이제 2022학년도에는 34만 6천 명으로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34만 7천 명에서 34만 6천 명 그리고 9천 명으로 늘었다가 34만 4천 명이 됐다가 34만 명이 됐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왜 이렇게 해마다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라나요? 왜 이렇게 해마다 대학의 이런 차이가 크냐? 이게 단순히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로 대학 정원이 줄어든다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해마다 저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저거는 궁극적으로 2년 전에 못 뽑은 거를 얹어서 뽑는 겁니다. 그쵸? 2년 전에 못 뽑은 인원들을 얹어서, 즉, 2023학년도 입시가 지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 4월 달에 발표를 하는 거니까 2023학년도에 못 뽑은 애들을 얹어서 뽑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23학년도에 이렇게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21학년도 입시가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못 뽑은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00명이 넘어가고 20,000명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10,000명, 2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거를 얹어서 뽑은 인원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34만 9천 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2학년도 입시를 치를 때 각 대학들이 야 작년처럼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올해는 이거를 더 많이 이렇게 전화도 돌리고 해가지고 뽑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뽑은 거죠. 그래서 이제 5천 명이 줄었다가 여기로 내려오면서 이제 또 한 4천 명이 이렇게 또 줄어드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어디가 좀 이렇게 주목돼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사에 많이 나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021학년도 대비 2.6%가 증가했다. 2021학년도. 그 2021학년도가 77%를 뽑을 때죠. 이 77%를 뽑을 때보다 2.6%나 증가했다. 2022학년도랑 비교하면은 훨씬 더 그게 커요. 왜 이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2022학년도와 비교해보면 75.7% 대 79.6%니까 수의선발 비율이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보죠. 대부분 이제 수의선발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정시선발 비율이 굉장히 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정시선발 비율이 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있고 실제로 근데 보면 2022학년도부터 88만 4천 명, 7만 6천 명, 7만 2천 명, 6만 9천 명으로 계속 줄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들을 때는 정시선발 인원이 는다라는 걸로 들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정시선발이 는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니면 숫자로 5라고 표현해 주시거나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죠. 제가 오늘 시작을 정시에 못 해가지고 조금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또 이제 입금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당혹스러운 수치지 않나요? 그쵸? 예, 이게 뭐지? 분명히 정시가 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이거는 대기업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럼 대기업에서 발표한 거 말고 김병진의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네, 김병진의 그래프로. 예쁘지 않습니까? 깔끔하니. 자, 깔끔하니 예쁘게 돼 있죠. 자, 이런 표를 보실 때, 뭐부터 보시나요? 이런 표를 보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를 보실 때, 뭐부터 이거를 먼저 딱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부터 보시는 거예요, 여기부터. 요 색깔. 그러니까, 요 녹색은 전국 4년제 대학이구나. 그러면 요 약간 이렇게 주황기가 나는 요 색은 2025학년도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이구나. 요 파란색은 비수도권의 4년제 대학이구나. 이건 제가 수도권, 비수도권 제가 나눈 게 아니고 대기업이 나눈 겁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은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요. 그 기존에 이렇게 여러 번 입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요 표 처음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면 2024학년 때도 제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처음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 지금 PT만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PT만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표가 여기에 있어요. 요 표가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처음 보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꼭 채팅창에 안 쓰셔도 됩니다. 초록색 계열, 연두죠, 연두 기준으로 1등이 뭐예요? 1등. 전형들 중에서 이 연두 계열로 1등이 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씀을 해 보세요. 그렇죠. 제일 많은 게 교과죠. 그쵸? 근데 2등은 뭡니까? 2등은 종합, 3등이 수능, 그 다음 4등이 실기, 5등이 논술. 그러니까 전국대학 기준으로 보면 교과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죠. 여기 있는 대로 45.9%니까.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이나 실기가 대체로 수시에 가깝다. 물론 실기 같은 경우는 정시에도 있지만 어쨌거나 좀 이렇게 이 수시 쪽이 조금 더 가깝다고 봤을 때 수능은 19% 정도.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이 19%밖에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사실상 정시 전형이 19%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대로 79.6%의 수시가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수도권 대학으로 가봅시다. 수도권 대학의 1등은 뭔가요? 수도권 대학을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순서대로 수도권 대학의 1등은 교과가 아니라 수능이죠. 그리고 2등은 종합이고 3등이 교과고 4등이 실기고 5등이 논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지금 보시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주력 전형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럼 비수도권 한번 접근해 볼까요? 비수도권에 접근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가 제일 많아요? 교과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종합이고 그 다음에 수능인데 수능이 비수도권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냉정하게 접근을 해보자면 냉정하게 접근을 해보자면 교과가 안 좋아서 대학에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수도권 대학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국한되어 있는 설명일 수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은 교과만을 보는 이 선발 인원, 모집 인원보다 수능만을 보는, 그러니까 수능을 중심적으로 보는 인원, 모집 인원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수도권 대학은.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치 교과가 좋지 않고 교과가 나쁘면 모든 대학을 가는 모든 방법이
차단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쟤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되씹어 보세요. 이게 하나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이 구조하고 이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이 구조가 굉장히 다른 구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이게 하나. 두 번째, 자, 이거를 이번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도 이 밑에 표를 보시는 거죠. 2025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이 요 연두색 계열이구나. 좀 짙은 주홍색 계열은 2025의 서울수재 상위 15개 대학을 다루고 있다. 근데 이 조금 옅은 색은 2024의 서울수재 상위 15개 대학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국 기준으로 1등은 교과고 2등은 종합이고 3등은 수능이고 4등이 실기고 5등이 논술인데 서울수재 상위 15개 대학으로 보니까 1등이 뭐예요? 1등이 수능, 2등이 학종, 3등이 교과, 그리고 4등이 바뀌었죠. 4등이 실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4등이 실기가 아니라 논술인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4등이 논술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실기보다 논술이 많은 거죠. 근데 전국대학 기준으로 하면 실기가 논술보다 더 많은 거고. 그러니까 전국대학 기준으로 보면 논술은 별로 의미가 그렇게 막 굉장히 많은 전형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서울수재 상위 15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논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전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극심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생각을 할 것인가?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내신 중요하죠. 내신 중요한데 그 교과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그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희정님, 실기는 글자 그대로 그림 그리거나 뭐 연주하거나 이러는 게 다 실기죠. 그러니까 뭐 체육 실기 전형이라든지 뭐 이런 실적 전형이나 실기 전형 그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